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명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두레박입니다. 오늘 주제는 역사를 바꾼 전염병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 서양 중세를 붕괴시킨 흑사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 단일 사건으로 세계 최고의 사망자의 기록은 언제일까요? 지구 인류 최고의 불행 가운데 2위로는 5천만에서 7천만 명의 사망자를 가져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남한 인구 내지 남북한 전체 인구가 1939년 9월에서 45년 9월까지 약 6년 만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 무서웠던 팬데믹으로 1918년부터 20년까지 있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연이어서 발생하여 더 많은 사망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겼다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로 3년 만에 1700만 내지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는 적게는 북한 인구 전부가, 많게는 남한 인구 전체가 사망한 셈이죠. 스페인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검열로부터 자유로워서 이를 집중 보도하여 억울하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4위는 인도의 풍토병이었으나 1817년부터 20년 사이에 주로 아시아에 유행하여 1500만 명을 죽게 한 콜레라입니다. 이후 세계적으로는 7번의 대유행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조선 순조 1821년 최초로 전해져서 계질 또는 호열자 또는 호역이라고 부르면서 호랑이가 핥히듯이 아픈 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5위가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의 1차 세계대전으로 1천만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이는 서울 인구와 맞먹는 숫자죠. 인류 탄생 이후 최초의 적은 자연재해지만 농경목조의 시작은 바이러스와의 투쟁의 역사로 대형의 살상무기나 의학 지식이 없었던 시절에 전쟁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전염병이었던 것이었죠. 그럼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낸 1위의 기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최악의 사건, 즉 패스트 일명 흑사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흙 속에 서식하는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나 비버 등의 설치류의 피를 빨아서 감염된 벼룩에 인간이 물리거나 감염된 쥐의 분뇨나 체액 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패스트균에 감염됩니다. 패스트 일명 흑사병은 하루 내지 7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현되며 림프절 일명 가래톱, 폐렴형, 폐혈증형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림프절 흑사병은 벼룩에 팔다리를 물렸을 때 패스트균이 서해부나 겨드랑이의 림프절로 들어갈 때 생긴다고 합니다. 고열과 함께 겨드랑이 사타구니 림프종에 달걀만한 종기가 생기고 거기에서 고름이 흐르는데 발병 5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에 폐흑사병은 감염자의 체액 또는 배설물이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갔을 때 발병합니다. 갑자기 오한과 두통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기침과 가래, 호흡, 곤란 등 폐렴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로 피를 토하다가 3일 내에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이 가장 높은 패스트입니다. 그리고 폐혈증 흑사병은 패스트균이 혈액에 침투했을 때 발병하는데 몸 말단부가 검은 빛으로 썩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패스트균에 감염된 질병을 흑사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의 패스트, 일명 흑사병, 2차 대유행의 연은 어디일까요? 중국 서남부 운남 지방과 중아시아의 스테프 기후 지대의 풍토병이었다는 설로 나뉩니다. 그런데 아시아 흑사병이 어쩌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을까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는 교류를 막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든가 파미르 공원 또는 텐산 산맥과 같은 커다란 장애물로 사람도 왕래하기가
어려웠는데 말이죠. 학자들은 유입 경로를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343년 십자군 병사들을 따라서 유럽의 크림반도로 전파됐다는 설, 그리고 실크로드나 해상무역 등 동서무역로를 따라서 전해졌다는 설, 그리고 13세기 유라시아를 정복하여 역사상 최대 영역을 확보한 몽골군에 의해서 전파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상무역설은 1347년 흑해에서 출발한 12척의 제노바 선적의 상선이 시칠리아 섬의 메시나 항에 정박했을 때 선원들은 대부분 흑사병으로 사망한 상태로 이탈리아에 전파됨으로써 지중해 해상 교역로를 따라서 유럽 전역으로 전파됐다는 설입니다. 네 번째 설은 몽케칸이 죽은 뒤에 몽골은 오칸국으로 분열되어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동유럽을 지배한 킵차크 한국의 자니베 칸이 1347년 제노바의 무역기지 크림반도의 카파, 일명 페도시아를 포위 공격할 때에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패스트로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성벽 안에 투석기로 쏘아 던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적들의 사기 저하를 위한 일종의 시신 위협이 세균전이 되어 성 안에서 떼죽음이 발생했고 살아남은 몇몇 이탈리아 상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흑사병이 유럽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패스트의 전 유럽 확대로 헤아릴 수 없는 공포의 집단, 살상 행위로 역사마저 크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패스트는 인간이 움직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주위에 서식하는 벼룩에 의해서 옮겨지고 산에 6일간의 잠복기를 거치다 보니 시칠리아의 메시나와 제노바에 그리고 무리 도시 베네치아가 직격탄을 맞아서 1347년 3분의 2가 죽고 1년도 안 돼서 이탈리아 전체와 프랑스, 2년 안에 발칸반도와 스페인, 그리고 독일, 영국까지 퍼졌고 1351년까지 러시아를 포함한 전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폴란드와 벨기에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흑사병이 창궐하였으나 밀라노나 피렌체 또는 알프스 산맥의 지역은 운 좋게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당시 도시들은 오물이 가득하여 쥐가 들끓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도 많아서 짧은 시간 내에 전 유럽이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갑자기 사망자가 늘어나자 매장하지도 못한 시신들로 인해서 흑사병은 더욱 기세를 올리며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1347년에 시작돼서 1351년까지 약 5년 동안 유럽을 휩쓸었던 페스트, 일명 흑사병은 당시 서유럽 인구의 30 내지 50%인 7,500만 명, 약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희생자가 너무 많아서 추가로 감염될 사람이 별로 없을 지경이 돼서야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는 7,500만 내지 1억 명까지 보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1억 3천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되어서 14세기 세계 인구 약 4억 7,500만 명 정도를 회복하는데 20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그 뒤로도 1840년 마지막 유행까지 반복해서 유럽을 괴롭혔고 희생자 숫자로만 본다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역병이었습니다. 이후 흑사병은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로 확산하여 1353년부터 54년까지 중국의 몽골에도 퍼져서 적어도 2,500만 명이 사망하여 원나라가 멸망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흑사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3차례 있었는데 우리나라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1차는 6세기경의 유스티아누스 흑사병, 2차는 지금 보고 있는 중세의 14세기, 3차는 1860년 중국에서 발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려에서는 흑사병이란 기록은 없으나 475년간의 27회의 역병과 7차례의 원나라 및 홍건적의 침입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에 전합니다.
조선에서도 도시화가 덜 됐기 때문에 혹시 흑사병이 전해졌어도 서양만큼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벼룩과 소형 포유동물, 사람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는 패스트의 무서운 전염성은 유럽인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바로 이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무지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패스트가 짧은 기간 내에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던 것은 중세라고 하는 시대적 한계에 따른 행정적, 제도적 미비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의학 지식의 부족이었습니다. 중세에는 사체와 분변을 거름으로 사용했으며 심지어 인류가 손짓기를 생활한 것은 1870년대에 들어서였는데 이전에는 의사가 시신을 부검하던 더러운 손으로 산모의 출산을 돕거나 감염된 환자의 피를 뒤집어 쓴 채로 다른 환자를 진료하기도 했습니다. 1676년 미생물의 아버지 네덜란드의 안톤 반 레이우 앤 후크에 의해서 현미경이 발견되고 나서야 세균을 알았고 1877년 독일의 세균학의 아버지 로베르트 코흐가 탄저와 콜레라 결핵의 원인이 박테리아임을 밝혀내기 전에는 이러한 역병이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벼룩이나 쥐등이 병원군을 옮긴다는 사실은 1900년대 와서야 겨우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치료 방법이 없고 실체를 모르자 사람들은 패스트를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하여 기도하며 교회에 엄청난 돈을 바치거나 스스로 나체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며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는 일명 채찍 고행단이 되거나 아예 극단의 유의를 즐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패스트는 공기가 호흡으로 감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리 모양의 약초를 넣은 마스크를 쓰고 시신을 확인할 때는 손으로 접촉하지 않으려고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염된 공기를 피해서 하수구를 숨거나 아로마 테라피를 하거나 글리바인, 일명 피엔트 또는 히포크라스, 멀드와인 또는 뱅쇼 등이 발달하게 되고 민간 요법으로는 오염된 피를 뽑으려고 방열을 하거나 사열하거나 그리고 거머리 치료법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메랄드 가루 먹기, 소변이나 대변 요법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무지는 위생관념이 있어서 피해가 적었던 유대인들 마녀라고 불러서 마녀 사냥을 하기도 하거나 또 급히 생매장했다가 환생하여 드라큘라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당시를 대변하는 보카치의 소설 데카메로는 흑사병을 피해서 피렌체 교회의 별장에서 10여 명의 남녀가 10일 동안 나눈 이야기들을 모은 형태의 소설이죠. 또한 코니 윌리스의 소설 둠주데이 북에 흑사병으로 한 마을이 전멸하는 과정이 생생히 그려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흑사병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간 큰 재앙이지만 신 중심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와 인문주의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가져왔고 엄격한 신분제 사회의 중세 봉건 사회를 붕괴시키고 사상적, 사회적 자유가 보장되는 근대 시민사회와 함께 자본주의 성립의 바탕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다음에는 신대륙을 무너뜨린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두레박이었습니다.